저는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하루의 피로를 소주 한 잔으로 풀었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술잔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꼈죠. 웃고 떠들고 기분 좋게 마시다 보면 어느새 새벽. 다음 날 아침이면 을의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는 무겁게 지끈거렸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술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로는 누적되고 간 수치는 경고등을 켰습니다. 속은 늘 답답했고 밤엔 잠도 깊이 들지 못했죠.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내 몸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절제를 넘어서 내 삶의 작은 즐거움 하나를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저녁 식사 때면 막걸리 한 잔을 꼭 곁들이셨죠. 반찬처럼 습관처럼. 어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꼭 저녁 식사에 술을 곁들이실까? 의사가 된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발효의 지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효소와 유산균이 살아있는 자연의 건강식품. 막걸리는 그렇게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막걸리는 제 삶에서 술이 아닌 약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루틴이 되었고 환자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실천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잘 마시는 법을 찾는 것. 그 출발점이 막걸리일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술이지만 약입니다. 막걸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막걸리는 오랫동안 싸고 걸쭉한 노인들의 술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곁들이는 감성을 자극하는 술 정도로 여겨졌죠.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하고 두통이 있다고 하며 멀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막걸리를 제대로 알고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잘 고르고 잘 마신다면 몸을 살리는 발효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막걸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살균 막걸리.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한 제품입니다. 보관이 편하고 맛이 익숙하지만 효소와 유산균, 발효 효모는 거의 사멸되어 있죠. 다시 말해 그냥 술기운만 남은 음료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막걸리. 발효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지만 그 안엔 진짜 발효의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 유산균이 장에서 활동하고 효소는 소화를 도우며 발효된 알코올은 오히려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를 바르게 마신다는 건 단순히 한 잔을 들이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의 성분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마시는 것이죠. 실제로 생막걸리 한 병에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많은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산균은 장 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저 역시 생막걸리를 식사와 함께 한 잔씩 마시며 아침이 훨씬 가볍고 속이 덜 부담스러워졌음을 몸으로 체감합니다. 또한 막걸리에 포함된 자연 효소는 체내 독소 해독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하고 흡수를 돕습니다. 이는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잔의 막걸리는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줍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저 잠드는 것이 아니라 푹 자는 느낌을 회복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막걸리는 마시는 법을 알고 올바른 제품을 고르면 분명히 약이 됩니다. 싸구려 술도 단지 분위기를 위한 술도 아닙니다. 발효에 과학이 숨어 있는 한 잔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술로만 막걸리를 마셔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막걸리는 술이면서도
분명히 몸에 남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지만 약입니다. 제 삶이 증명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생명력이었습니다. 발효라는 건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몸속에 좋은 작용을 하도록 돕는 하나의 자연 치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7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드신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균이 이 한 병의 막걸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변비를 완화하며 면역력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가스가 자주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위장약을 챙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이 한결 편해졌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발효 효소는 간 해독과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효소는 체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녹이며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 소화를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간에 쌓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만났던 82세 문 여사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평생 변비와 피로에 시달리셨고 장 트러블 때문에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생막걸리 반 잔과 나물 반찬 한 접시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발효 건강 루틴이었죠. 몇 주 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화장실이 무섭지 않아요. 아침마다 속이 편안하고 밤에도 깊이 자요. 막걸리에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티오닌, 발린, 이소류신 같은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세포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아미노산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생각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5세 남성으로 근육이 빠지는 게 눈에 띄게 느껴진다고 호소하셨죠.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고 노화로 인해 흡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막걸리였습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한 생막걸리 한 잔과 함께 근육 회복을 돕는 식단을 함께 구성해 드렸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잠도 더 잘 자고요. 이처럼 제대로 고른 생막걸리 한 잔에는 몸을 정돈하는 보약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살아있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도와주는 생명의 한 잔입니다. 막걸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맛이 아니라 기능을, 술기운이 아니라 생명력을 바라보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술이지만 약입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막걸리라고 해서 모두 같은 막걸리는 아닙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진짜 생명력이 담겨 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막걸리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전에는 그저 걸쭉한 술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직접 마시고 만들어보고 성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느낀 것은 이 술 안에도 살아있음과 죽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유통기한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둘 수 없습니다. 보통 10일에서 길어야 2주. 그보다 길다면 이미 고온에서 살균 처리되어 효소와 유산균이 사라진 살균 막걸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냉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이면 그건 살아있는 막걸리가 아니라
그저 알코올 음료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감미료 여부입니다. 진짜 막걸리는 살짝 시큼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 막걸리 중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품이 많습니다. 보기엔 깔끔하고 맛도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막걸리는 유산균 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라벨입니다. 제품 뒷면에 살균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막걸리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유산균도 효소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단지 기분을 내기 위한 술일 뿐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은 아닌 셈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병을 조심스럽게 열고 윗물만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걸쭉한 찌꺼기, 술지개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술지개미가 바로 막걸리의 핵심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는 대부분 그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흔히 찌꺼기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야말로 막걸리를 약으로 바꿔주는 보약입니다. 병을 가볍게 흔들어서 위아래가 고루 섞이도록 해주셔야 막걸리의 효능을 온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맑은 윗물만 마시는 것은 발효의 혜택은 다 버리고 알코올만 남기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걸리는 흔들어 마셔야 막걸리다. 마치 자연이 한 번 더 섞어내는 마지막 손길처럼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건강에 남는 깊이를 바꿔줍니다. 살아있는 막걸리를 선택하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마신다면 그 한 잔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발효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몸이 진짜로 반응하는 음료, 그 한 잔을 찾고 계셨다면 이제 막걸리 병을 살짝 흔들어 보세요. 몸은 금세 알아차릴 겁니다. 그건 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한 모금이라는 걸. 막걸리를 마신다는 건 이제 저에겐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식사의 연장선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술을 찾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느낌, 술 기운으로 잠시 잊을 수 있는 피로와 걱정.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민해지면서 그 대가도 함께 커졌습니다. 마신 만큼 속이 불편해지고 잠도 얕아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곤 했습니다. 그러다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는 법을 알게 되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걸리는 술이지만 발효 반찬처럼 마셔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선 양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한 병을 이틀에 나눠 마십니다. 하루에 한 잔 반, 대략 200에서 400ml 정도. 이 정도가 유산균과 효소를 몸에 충분히 남기면서도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량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많으면 다시 술이 됩니다. 조금 덜 마셔야 좋은 술이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언제 마시느냐? 저는 반드시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면 속이 쉽게 쓰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식사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 유산균과 효소가 부담 없이 장까지 도달하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든든한 밥 한 숟갈과 함께하는 막걸리 한 모금, 그것이야말로 제게 가장 안정된 발효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입니다. 막걸리 하면 빠지지 않는 파전.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주는 위로, 비 오는 날 더 특별해지는 조합. 하지만 파전은 기름이 많고 밀가루와 나트륨도 높아 막걸리 속 유익균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나물 반찬이나 두부, 견과류를 곁들입니다. 들깨 무나물, 두부조림, 호두 몇 알. 이런 담백한 반찬은 막걸리의 신맛을 중화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다음날 속이 편안한 걸 느끼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기름진 안주를 피하게 되더군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막걸리는 결국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마시는 한 끼입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막걸리는 하루를 정리하는 발효 반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술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녁 자연스럽게 막걸리 병에 손이 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내 몸이 막걸리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마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오늘은 필요하다. 그 리듬을 내 몸에 맞게 느끼고 조절하면 됩니다. 술을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몸을 위한 작은 루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막걸리는 어느새 당신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찬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건강을 도와주는 술. 저는 그런 막걸리를 사랑합니다. 막걸리를 오래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같은 막걸리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요. 단순히 한 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발효의 힘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마실 때 때때로 특별한 재료를 더해 나만의 조합을 만듭니다. 마치 몸 상태에 맞춘 맞춤형 보약처럼요. 요즘 제가 자주 마시는 조합 중 하나는 꿀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에 천연 꿀을 한 티스푼만 넣고 부드럽게 저어 마시죠. 막걸리 특유의 시큼함이 순해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져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엔 이 꿀 막걸리 한 잔이 따뜻한 차처럼 몸을 보듬어 줍니다. 생과일을 더한 막걸리도 참 좋습니다. 복숭아나 배, 귤, 사과처럼 계절 과일을 얇게 썰어 막걸리에 잠시 담가 두면 과일의 향과 단맛이 은은히 스며듭니다. 그 맛은 술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발효 주스처럼 느껴지죠. 따로 안주가 없어도 만족스럽고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부담도 적습니다. 저는 여름엔 배, 겨울엔 귤을 자주 넣습니다. 계피 막걸리는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손가락 한 꼬집 정도 넣으면 단맛이 눌리고 특유의 향이 더해져 마시기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당뇨 걱정이 있거나 혈당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이 계피 막걸리를 알게 된 후 다시 막걸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땐 생강 막걸리를 찾습니다. 막걸리에 간 생강즙을 아주 소량 넣으면 마시는 순간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생강의 항염 항바이러스 성분이 발효 성분과 만나면서 면역이 약해졌을 때 아주 든든한 한 잔이 됩니다. 겨울철은 물론 소화가 더딘 날에도 저는 꼭 이 조합을 챙깁니다. 그 외에도 검은 콩 가루를 소량 타서 고소함을 더하거나 도라지를 넣어 기관지를 편안하게 하고 매실청으로 속을 다스리거나 대추청을 더해 따뜻한 기운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조합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는 재료 하나를 조심스럽게 더하는 것, 바로 그게 몸을 위하는 한 잔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며 마시는 그 반잔, 그 정성스런 한 모금이야말로 몸에 가장 깊게 남는 법입니다. 막걸리는 기분을 위한 술이 아니라 몸을 위한 발효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매일을 다독이는 작은 처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어떤 조합을 원하고 있나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막걸리는 늘 그 답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잔 말고 우리 밥상에는 또 어떤 발효의 지혜가 있었을까? 의사로서 그리고 발효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막걸리를 통해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질문의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막걸리는 홀로 존재하는 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밥상엔 언제나 청국장 한 숟갈, 된장국 한 국자, 익은 김치 한 젓가락이 있었고 가끔은 식후에 식초 타물 한 컵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속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음 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하루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숙면이 안 된다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겁이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거창한 보약보다 작은 식탁 습관부터 제안드립니다. 아침엔 청국장 한 숟갈, 점심엔 된장국 한 국자, 저녁엔 익은 김치 2점과 막걸리 반 잔. 그 5가지가 모이면 속은 차분해지고 수면은 깊어지며 몸 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국장은 자연이 준 단백질 창고입니다. 발효된 콩 속에는 나토균이 들어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 소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료할 때마다 청국장을 권합니다. 된장은 위장을 보호하고 간을 쉬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해독력이 강한 음식이기도 하죠.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은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부담 없이 소화가 되도록 돕습니다.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는 장 내 환경을 정리해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요즘은 샐러드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발효 유익균의 양으로만 보면 익은 김치 한 젓가락이 그 어떤 샐러드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식초, 자극적인 조미식초 말고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식초를 물에 타서 식후에 마시면 혈당 조절, 피로 회복,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막걸리 반 잔. 그건 하루의 마무리이자 발효식의 완성입니다. 반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적은 양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속은 편안해지고 밤엔 깊은 잠이 찾아오며 아침엔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별한 보약을 찾기보다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었던 이 발효의 지혜를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식초, 그리고 막걸리 반 잔. 이 작은 루틴만 잘 지켜도 속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몸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그 모든 발효 음식들의 마지막 한 잔이자 가장 부드러운 마침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이지만 약입니다. 발효는 오늘도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무척 좋아하는 저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하나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 유산균, 아미노산, 효소가 풍부한 건강한 술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우울증 치료제, 간기능 관련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막걸리와 같은 알코올 음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반 잔밖에 안 마시는데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은 아주 소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간 질환자, 음주 알레르기 체질, 당뇨 환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막걸리가 아무리 발효식품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몸에서 알코올을 해독하지 못하는 체질이라면 단 한 잔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오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매일보다 몸에 맞는 날에 적당한 양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무겁지 않은 날, 속이 편안한 날, 식사와 함께 가볍게 마시는 반 잔.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루틴입니다. 저는 항상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위장이 예민한 날은 막걸리를 묽게 만들어 마시고 속이 더부룩한 날은 쉬고
컨디션이 좋은 날엔 조심스럽게 반 잔을 즐깁니다. 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마시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음주법입니다. 체질에 따라 재료도 달리합니다. 냉증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계피를, 위장이 약한 분은 꿀을 조금 섞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술이기에 더욱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막걸리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건강 발효식이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맞는 양, 맞는 조합, 맞는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마신다면 막걸리는 더 이상 망설임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마시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막걸리 한 잔, 그 작고 따뜻한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술을 끊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인 선택보다 내 삶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마시는 법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 막걸리 반 잔을 천천히 따를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이 한 잔이 내일의 몸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기를. 그건 단순히 알코올 한 잔이 아니라 발효된 자연이 주는 위안이자 몸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해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막걸리는 기분을 돋우기 위한 술이 아니라 제 몸을 위한, 삶의 리듬을 위한 발효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내일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술을 좋아하지만 건강이 걱정되었던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걸리는 술이지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한 조각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막걸리 반 잔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